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저희 뉴스앤이슈는 동부권 자치단체장들로부터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여수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과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시장님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전하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정기명입니다. 희망찬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시장님으로부터 새해 인사 간단히 들었는데요. 민선 8기 지난 6개월 동안의 소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가 아닌 시장으로서의 6개월을 보내셨는데 어떻습니까? 평생 변호사만 루수한 직업인 변호사만 하다가 환갑이 돼서 이렇게 시장이 되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몸이 적응이 안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8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이 짜여진 빡빡한 일정 때문에 한 70일은 혼났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큰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공약사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번에 조직개표를 통해서 본격적인 민선 8기 여수시 행정 시스템을 또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다 힘들었을 시민들을 생각해서 주민세 전액 감면 그리고 일상회복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서 참 이렇게 좋았다 하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 덕분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공활용의 근거가 마련됐고요. 또 여순 사건 희생자 정부 첫 공식 결정돼서 74년에 우리 여수 시민의 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뜻하지 않는 금오도 해상교량이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확정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운이 좋은 시장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선 7기 때 막혀있던 이런 현안 사업들이 8기 들면서부터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해결이 나오고 방안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하여튼 뭐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선소대교 개통이 여수 시민들이 뽑은 가장 큰 성과였다, 시장 성과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만족도 그리고 교통 흐름 많이 개선이 됐나요? 아, 그럼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민선 6기 주철은 시장이 기획하고 또 민선 7기 권호봉 시장이 다 일을 마치고 제가 또 취임하자마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시장에 취임하고 첫 행사를 선소대교 이렇게 경관 조명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주철은 시장님이나 주철은 전임 또 권호봉 시장님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루 한 평균 16,000여 대의 차량 통행이 이제 웅천터널을 지나지 않고 선소대교를 이렇게 통과해서 많이 원활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경관, 선소대교 경관 한 20억 들어서 했는데 장도대교하고 어울려지면 또 새로운 하나의 여천의 해양관광 콘텐츠가 개발됐다 하는 그런 평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소대교로 하루 평균 16,000대 가량의 차량이 이렇게 통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도심권 교통 흐름의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들이 인정이 됐어요. 이제 뭐 이 점이 가장 큰 성과로 뽑는데 기한과 보상 문제 등 이제 벌써부터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좀 높거든요. 뭐 시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 이 특별법이 이렇게 중요해요. 특별법에서 여순사건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를 두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냥 직권으로 희생자도 결정해버리고 유족도 결정해버리고 참 이렇게 특별법상이 이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겁니다. 참 뜻깊었고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유족에 대한 또는 희생자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가 그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가 없다면은
형해야 되는 법률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또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야만 완전한 어떤 그 특별법 효과를 볼 텐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그 배보상 문제 그 문제를 또 추가로 이렇게 또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74년 동안 휴식했기 때문에 이 희생자가 누구도 하는 신고 접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여수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한 1,200건 이 정도만 지금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기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 이번 1월 20일 날 신고 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1년요. 1년을 더 기한을 연장하자. 이런 또 개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 기존에 있었던 그 법률에서 이제 기한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부상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의 개정이 되겠네요. 네, 그것이 유족들이 바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런 유족들이나 이런 피해자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찾아내는 그런 절차들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금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이제 여순 사건 평화공원도 유치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지역별 유치 경쟁이 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만의 이런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유치 대책? 원래는 지금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됩니다. 네. 지금 선우가 좀 이렇게 뒤틀린 것 같는데 진상 규명이 우선되고 피의 접수가 다 받아가고 취합이 되어서 진상 규명이 이뤄진 다음에 평화공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자체는 아무래도 이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거의 뭐 불꽃 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순 사건의 최초 발발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여수 아닙니까? 여수죠. 그 희생자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연원, 역사적인 어떤 경위를 본다면 당연히 우리 여수가 평화공원 유치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치의 그 타당성과든지 다양한 대응 마련을 마련해서 이 공원 조성 영역 준비 단계 때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랍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려합니다. 예, 이번엔 꼭 여수시가 유치하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다음 시정 성과로 이제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서적 교통, 뭐 주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이 사업들이 시작이 됩니까? 예, 좀 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역을 할 텐데 저는 이 고양이 궤도입니다. 예. 고향에서 항상 금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요. 저 먼 금오도까지 교량이 연결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남면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해서 그냥 김영덕 도시관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장 선뜻 이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국회의원들이랑 거문도를 방문해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해상교량 건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만은 그 돈이 그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지방비만으로 2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공사입니다. 근데 참 정말 우리 도지사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염원한 덕분입니다. 금오도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플 때 이렇게 급히 이렇게 병원에 와야 될 때 모두 또 어린 애들이 이렇게 또 아플 때 이렇게 그런 불편함이 여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해상교량 건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관광 어떤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걸로 봅니다. 일단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025년부터 보상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개통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이제 2027년 넘어서 할 계획입니다. 한 시작해서 한 5년 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건 제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032년까지도 봐야 될까요? 넉넉하게 잡았어요. 아, 거기 최장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2032년까지도 보고 계시는군요. 예. 네. 고흥까지 이어지는 이제 백리섬섬길 이제 11개의 다리를 이제 저희들이 백리섬섬길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이제 관광 도로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여수시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런 어떤 해상 브릿지
11개의 해상 브릿지를 이렇게 구축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형 때문에 여수가 이렇게 거의 유일합니다. 네. 그런데 또 교량마다 또 특색이 있지만은 교량마다 연결되는 섬도 이렇게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마다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각 섬마다 머물다가는 그런 어떤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양에서 이렇게 고흥 구간에는 섬마을 노을길 조성 사업이라 해서요, 뭐 스카이워크, 전망 쉼터, 뭐 탐방로 조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 화태 백야 구간은 테마 관광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뭐 이야기의 섬 계도, 노을과 함께 걷는 섬 백야도 이렇게 그 섬 특색에 맞게 네.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수 백리섬섬길 같은 경우는 뭐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뭐 이제 지역 정치권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1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또 법에는 뭐 무슨 그런 근거가 있냐고 이렇게 그 국회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네네. 할 수 있다네요. 아. 제발 좀 하시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관광도로라 국가가 지정해서 섬 1호 관광도로가 되면 그 상징성도 있지만은 네. 여러 가지 주변의 그 관광 테마를 국비로 네.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아마 될 겁니다.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꼭 1호 관광도로가 되기를 네, 순천만 기대하겠습니다. 1호 정원에 이어서 또 이어서 또 1호 관광도로가 또 개설됐으면 합니다. 네. 뭐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 준비도 올해부터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 뭐 캐릭터라든지 섬 박람회 심벌 뭐 이런 건 다 만들고 또 나름대로 홍보도 했습니다. 뭐 부모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또 국제 섬 포럼인 여수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서 기본적인 어떤 분위기는 띄웠는데요. 금년에는 이제 종합 기본 계획을 6월까지 완료해서 분야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실행 단계를 접어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그 실행 단계를 추진할 기구인 재단법인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한 50명의 어떤 민간인이 전문가가 참여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를 넘도록 이어지는 저희들의 과제에 대해서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문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민선 7기 때부터 이어져온 최대 현안 과제이기도 하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청사를 일원화하자는 의견과 양청사 체제로 지금 유지를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약간 대립을 하는 양상인 것 같아요. 뭐 시장님께서는 양청사 체제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올해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시동 걸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이미 시동 걸어서 지금 좀 소규모지만은 이렇게 용역을 맡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양청사 체제가 이렇게 좋다 하는 구체적인 보관을 하면 이제 그때는 정밀 용역을 맡겨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 청사 별관을 신축하는 어떤 그런 로드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면은 여수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수 해수청과의 이제 국가기관과의 이런 부분들도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순조롭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까요? 그걸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처음부터 양성자 체제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별관 중축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예전에. 예. 그것대로 진행하고 네. 그리고 그리고 해수부 청사 이전 문제는 해수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율해서 그건 단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일단은 별관 짓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회에서도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긍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별관 위치는 지금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임 민선 7기에서 잡아놨던 그 시청 뭐 태양광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뒤에 거리 잡고 있어. 거기 땅이 넓습니다. 용기공원하고 시청 그 본관 사이. 거기가 좋습니다.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지역 내에서 24년 동안
굉장히 이제 논란도 많았었고 이제 말도 많았었는데 이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되면은 이제 어느 거기 함께 이제 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여성 문서라든지 원도 시민들이 여천 시민들 대립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행정 업무 이렇게 좀 보기 좋고 이렇게 정치 쟁점 안 시키고 아주 네. 슬기롭게 의회하고 잘 대비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네. 지역 뭐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예. 이제 저희 여수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 문제죠. 인구 감소 문제부터 이렇게 좀 매듭을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민선 7기 공약이었던 인구 30만 회복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요.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참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를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도 감소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건 뭐 전국적인 문제라서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뭐 자연 감소가 커버리니까요. 네. 근데 우리 여수에 이제 약간 특이한 문제는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이 순천 신도육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좀 주춤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순천도 인구가 지금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단에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은 아이 키우기가 좀 이렇게 애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마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아이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문제 좀 이렇게 중점을 둬야지. 그래서 이 인근 시로 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크게 봐서는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년 일자리는 이제 상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가고 이제 확장이 돼갈 것 같고 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는 이제 뭐 광양시의 이런 컨셉들을 좀 차용해 왔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6개월밖에 사실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과장시장님께서 내놓고 싶은 여수시의 성과, 뭐 과제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건 역시 뭐 누가 뭐래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만은 74년에 한을 풀었다. 유순 사건. 예. 네. 그것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여수사건 희생자 정부 뭐 첫 공식 결정돼서 정말 이제 유족이라든지 이런 걸 뭐 위로가 됐다 그러고 그다음 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네. 이것이 정말 이제는 이제 뭘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저 박람회장이 이렇게 운영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어정쩡했습니다. 네. 확고히 정해졌기 때문에 YGPA로 그리고 또 금호도 해상교량 건설이 확정됐다. 그래서 이제 화정면과 남면이 다 육지화 돼 버립니다. 네. 삼산면만 빼놓고 예. 그런 육지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금운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360억 원이 확보됐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금호산 향이람이 국가 명성으로 지정됐다. 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은 저희 이제 가장 치중한 앞으로 이 민선 8기 사업입니다만은 예. 지금은 맹화 단계지만은 이 자존심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는. 아 고속도로. 예.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고속도로 없는 도시 우리 여수뿐입니다. 전국에서. 예.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관광 차원에서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비가 3억 반영됐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고속도로 말씀이 나와서 이제 한 가지 저 여쭤보면은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방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안을 이제 보관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동순천에서 율촌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자 아니면 동순천에서 이제 뭐냐 전용도로로 아니면 동순천으로 바로 그냥 별도로 이렇게 화양면까지 이렇게 하자 고속도로로 네, 예. 또 아니면 동순천에서 상단으로 연결하자 예. 이런 몇 가지 지금 서너 가지 아니 지금 양 국회의원 의견도 다르고요 예. 또 인수위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 합리적인가
무엇이 효율적인가, 또 무엇이 여수 시민들한테 이익되는가 봐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통행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가장 시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게 뭐가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고속도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겠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23년 개면은 여수시의 시정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2023년 시정 화두를 남양 거점 도시 미양 여수의 출발로 잡고 이를 위해 소통과 화합을 중요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민들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깊이 듣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통의 출발점은 일단 경청입니다. 아무나 경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어떤 본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평생 상담하면서 먼저 이렇게 의뢰인의 말을 듣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접니다. 30년 이상. 듣는 게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를 들면 80%를 듣고 20%만 말하는 것이 변호사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의 사건을 모르니까 당사자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그렇고 또 시장이 되고서도 어느 누가 이렇게 이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한 번도 거절 않고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또 소통을 하려고 시장에 간다 뭐 여수 통통 현장 방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제도로 지금 한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과가 좋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시니까 이제 시민들께서는 반응이 어떻던가요? 잘 들어주니까요. 잘 들어주니까 이렇게 야 과거 시장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편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성분들은 뭐 오빠 같다. 또 이렇게 남성분들은 친구 같다. 이렇게 해서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크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정된 관련 사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건설 사업 올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죠? 네, 제가 시립박물관 지금 건립 부지는 가봤는데요. 이제 웅천의 그 이순신공원에 다리는 거의 다 났습니다. 연결하는 다리요. 매덕 들어서 났고 금년 상반기에 이제 박물관 공사는 본격해서 내년 말에 개관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유물은 한 13,000여 점 이렇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만은 더 이렇게 수집해서 뭐 계속 모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립미술관은 금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정평가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적정하다 평가 받으면 202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염두에 두고 계신 이제 부지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여수 문화예술재단 설립도 올해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저 공약사항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죠? 지금 2025년 1월에 문화예술재단을 출범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문화예술재단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영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경제력이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업돼 있는데 문화예술 행사나 이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좀 취약하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하려는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립해서 앞으로는 좀 모양 있게 좀 폼나게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을 좀 관리하려고 합니다. 여수 문화예술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좀 그런 구상이신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검문도에 360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그 사회자님 참 저는 이거 상당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근대 문화유산이 사실은 섬에서 이렇게 이 남아있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수는 사실은 1948년 10월 19일 이전에는 그 과거에 그 좋은 어떤 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런 좋은 이렇게 건물도 다 네. 전소돼 버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리고 한두 군데나 남아 있을까 이 정도인데 그 먼 섬에 근대 그 문화 공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 검은도에. 그래서 정부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는데 그것도 역사문화 공간, 역사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섬이지만은 해양관광 자원이 아니라 정말 근대 역사문화 관광 사업이 아마 이렇게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이제 되고 나서 검은대 가지고 쭉 둘러봤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사당, 의사당도 좀 그대로 있습니다. 아, 이게 멀기도 하고 섬이기도 해서 그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정말 그 먼 섬에 그런 근대 문화 유산이 그리 많이 남아 있다 하는 걸 참 놀랐습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집도 다 남아 있습니다. 병원 뭐 이런 거 다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예. 여수 금오산 향일암 국가 명승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새해 뭐 구체적인 관리나 보존 대책이 시 차원에서도 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향일암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종교 시설이다 하기 때문에 이 관광장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어떤 한계가 부딪혔는데 네. 이제는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또 국가 명승 문화재 차원에서 좀 접근하면은 아마 그 진모주구하고 더불어서 뭐 주변 은저감, 다음에 방답진성 이렇게 해서 아마 여수가 아주 좋은 관광 콘텐츠가 그 벨트가 형성될 것입니다. 예, 돌산 권역의 이제 관광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 마련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향이라미요. 한 해에 유료 티켓만 100만 장 발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 데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해양 관광 도시 여수의 완성을 위한 관광 정책에 대해서 설명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여수 관광의 흐름과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수 뭐 올해도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섰죠. 작년에 지난해 1,200만 났어요. 1,200만. 아, 그렇습니다. 예. 200만이 더 왔네요. 예. 예. 그래서 2019년 그 코로나 이전에 1,300을 100만 부족한 1,200만이 왔는데 다시 좀 회복했다. 근데 관광 트렌드가 좀 변합니다. 예를 들면 단체 관광객이 좀 많았는데 그게 감소하고 이제 개별 관광객이 비율이 좀 늘어나고요. 그 특이한 현상은 부지불식간에 마이스 산업 코드가 지금 구축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번에 작년 쭉 이렇게 코로나가 해제되고 중소 마이스 행사가 여수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디에서 뭐 행사할까 그러면 누구나 그랬답니다. 여수에서 하자. 이유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박람회 사활용 주처도 정해졌기 때문에 2,000석 이상의 단일 규모, 2,000석 이상의 컨벤션 센터만 걸린다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스 수도가 될 겁니다. 지금 지방 도시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국내 연안 크루즈가 신설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 여수는 뭐 복합적인 관광 종합 메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 당시서부터 이제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이제 뭐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워낙 토대가 관광객이 됐다는 많이 오다 보니까 민간 자본이 좋은 호텔들이 이런 데서 이미 스스로 구축해버린 거죠. 예. 자연 발생적으로. 예,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경제 논리에 따라서. 예. 좋습니다. 연령대별 차별화된 관광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청소년들, 그다음에 20대, 30대, 그다음에 40대, 뭐 50대 이후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와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연령대별 관광 콘텐츠들이 좀 여수에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구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네. 뭐 여수는 근데 전 연령대가 다 좋다 그러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여수관광 활성화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 또 이렇게 탄탄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연령대를 맞추면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종포 해양공원에 예. 그 20, 30대 청년층을 위한 글로벌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뭐 우리 같은 연령대는 이렇게 모바일 같은 걸 활용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찾고 검색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연말에 그 중공격에 참여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다 축적된 빅데이터 기반 아마 조성 때문에 그런 영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수가 작년에도 젊은 층이 많았다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더 많이 올 겁니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서 올해 봐서 성공을 하면 당장 올해 말에 12 전액으로 소호동 예. 이쪽에도 구축하려합니다. 동동다리 부분 예. 그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그 40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골프장, 예. 호텔, 휴양. 네, 휴양 이런 것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술목 관광단지에 지금 좀 복합적인 관광단지를 누가 설립한다 돼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되면은 아마 그 40대 후 중장년층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은 흡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연안 크루즈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치 계획도 좀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왜냐면 연안 크루즈가 이제 이렇게 이 정부에서 떨어지면은 공적인 기관이나 어떤 큰 회사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네. 뭐 할당해서 막 채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당분간 수년간은 이 연안 크루즈로 인해서 관광이 엄청 활성화될 겁니다. 근데 거기 기항지가 우리 여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루즈 구드가 신설이 돼 있고요. 시에서도 그래 적극 지원합니다. 예. 이제 5개만의 개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실현하시겠다고 이제 뭐 신년사를 통해서도 밝히셨고 뭐 했는데 시민들이 머릿속에 이제 쉽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제 5개만을 통해서 이제 개발한다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으신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언뜻 들으면 담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네. 담론을 던져놓은 이야기인데 여수만 르네상스가 뭐지? 이렇게 좀 한데 우리 여수가 이 해양관광 이렇게 지금 그 도시가 된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뭐 엑스포 덕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2012 엑스포 덕이다 하는데 그 근저에 천혜의 관광 자원이 자연관광 자원이 있어서 가는 게 토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여수에 뭐 호텔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앞으로 여수가 이렇게 관광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재 우리 여수의 천혜의 자연 환경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섬과 바다입니다. 예. 그런데 또 여수는 아름다운 5개만을 특색 있는 5개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수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수가 언제까지 산다만 의지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1번 브릿지도 형성되고 또 고흥에서 저기 남해까지 섬선 백록으로 형성되고 그리고 뭐 해양 레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걸 다 봐서 각만의 특색에 맞게 개발해서 그야말로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걸 장래 여수의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어떤 구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막연한 것 같지만 아주 이게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예. 뭐 여자만 개발 사업 그다음에 이제 선박남에 이제 부전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개도 그다음에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그 여자만은 잘 아시다시피 보성, 순천, 여수, 고흥에 걸친 그 국내 유일의 반폐쇄형 갯벌입니다. 예. 이렇게 큰 갯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벌써 그 보성, 순천 갯벌은 한국의 갯벌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수 여자만은 안 돼 있습니다. 같은 여자만인데. 예.
그래서 먼저 그 여수 여자만을 그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백인숙 시의원이 주장했듯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선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양보호구역 지정 선결 문제를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내 여자만은 이렇게 되면은 국립 갯벌해양정원으로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갯벌체험 생태마을, 그리고 또 일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까? 일몰 명소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계도인데 참 고맙게도 우리 그 전임 그 권오봉 시장님이 2016 선박람회 부행사장으로 계도 간척지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작은 섬에 15만 평방미터의 평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남이 안에. 네. 그건 간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5만 평이나 되는 간척지가 지금 이 나대주로 있습니다. 계도가. 그래서 이건 뭘 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농어촌 공사로부터 38억에 매입합니다. 예. 38억에 매입해서 이번 선박람회에 655억을 들여서 이제 지원 수설로 현재 좀 하고 있고요. 장내적으로는 그 농어촌 해양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 거기 그 정도 규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종길 의원은 얼마 전 시의회에서 계도를 해양정 한 2천억 들어서 해양정원으로 개발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뭐 막연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1번 브릿지가 연결되면은 제주간 여객선 입출항 등 여객선 종합 터미널을 아마 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계도에. 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거기서 이렇게 입출항하는 것이 맞다고. 그리고 앞으로 제 고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계도가 그런 자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웅천 마리나는 거기도 한 그 사실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방파 호환 기반 시설 그리고 약 5만 평 정도를 매립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 지금 그 매립해서 300선색의 계류 시설, 요트 계류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주 사업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7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참 그 엄청난 그 또 웅천 앞바다에 그런 것도 이렇게 이 매립 시설이 되고 나면 또 민간 자본 근데 이 매립까지는 우리 민간 국비하고 시비로 다 하고요. 한 200억 이 정도 들어서 네. 나머지 호텔 짓고 뭐 한 그런 것을 좀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요트 계류장으로서는 최대가 됩니다. 아, 네, 여수가 아마 또 요트 아마 산업의 메카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요트 산업도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앞쪽 해안에 있는 양식장, 굴양식장 같은 경우는 뭐 철거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한 해보니까 그 앞쪽에 일당에서 아마 그 홍합양식장 매입을 한 800억 정도 들어서 지금 네. 그것 한 번에 못 하니까 나눠서 200억 정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약 한 5분, 6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질문들을 좀 가려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민 복지 증대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 교육 분야에 대한 올해 여수시의 복지 시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젊은 마음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주라. 예. 그래서 이렇게 지사님 찾아가서 좀 사정했습니다. 그랬더만 이제 우리 용천에 있는 애울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작년 10월 28일 날. 그래서 도비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이제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소아나 어린 애들 소아들이 그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경우에 갈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그렇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주간에는 괜찮은데 초등학생들 주간에는 돌봄 서비스가 돼 있는데 주중 아니 주말 네.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렇게 좀 없어서 이걸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사업 위주로 이렇게 예산도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8기 때는 아마 그 출산, 양육, 교육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들만 몇 가지 더 드려보고 이 자리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 기반 시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현재 여수시 도로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SOC 확충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산단 출퇴근 때문에 뭐 순천으로 이사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여천권은 산단 출퇴근 때 교통체증으로 여수권은 뭐 관광객이 많아서 또 주말과 휴일에 교통체증 또 돌산도 또 주말에 관광객 이런 이 많아서 교통체증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은 어렵지만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리고 또 교통 신호 체계를 이렇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또 기관에서 나옵니다만 일단은 웅천에서 문수로 터널을 뚫고 또는 문수에서 미평산거리에서 만흥IC 구간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안이 지금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고요. 영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동 선소대교에서 안심산을 관통해가지고 화양 광길이 그 방문으로 또 터널을 개통해야 된다. 현재 이 2개 정도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해소라기보다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도심권 주차 문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심권 주차 문제. 여천에 이렇게 있는 저 공영 주차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어느 정도 괜찮은데 원도심권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집이 있어도 안 팔라 그럽니다. 비록 돈이 많이 들어도 빈집을 사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참 한두 집이 그렇게 안 팔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설득해서 특히 원도심의 그 소규모 주차장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마련하도록 생활 밀착형 주차장 조성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선 8기 2023년에도 순항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말씀, 시장님 각오 말씀 한 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풍요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가 이제는 남해안을 넘어서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거점 도시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신도 있고 또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수시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새해에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과 대담 나눠봤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뉴쇼 신년 특집 대담 여수시의 올 한 해 계획을 들었습니다. 여수시 정기명 시장께서 신년사를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시민 행복과 풍요를 위해 시정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뉴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